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 문재인 정권은 민생을 재앙으로 빠뜨렸습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앙만 16번을 외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라며 헌정, 민생, 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핑크 혁명, 좀 낯서네요. 자신들의 정당 색깔이 핑크색이다 보니 어거지로 갖다가 끼워 맞춰놨는데요. 좀 야리꾸리하고 이상 야릇합니다. 보통 핑크는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생각할수록 기상천외하고 신기반기하며 재기발랄하다 못해 엽기적기까지 한데요. 대체 이 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냥 조소가 절로 나옵니다. 심 대표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대체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싸잡아서 재앙이니 폭정이니 무능이니 오만이니 온갖 나쁜 말들을 다 갖다 붙여놨는데요. 사실 그의 연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듣는 내내 분노를 유발하고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그의 말들은 제발 우리 다시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고 들릴 뿐인데요. 여튼 부디 핑크 혁명으로 꼭 총선에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핑크 정의의 이름으로 미래통합당 화이팅입니다. 근데 가짜뉴스 성격의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100조 그 부채 증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부채가 700조 증가했다. 700조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309조에서 2012년도에 443조였습니다. 140조 원 늘었어요.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친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140조 원 늘었어요. 2017년은 이미 2016년에 예산이 잡혔다고 계산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전 정부 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집권했을 때 한번 돌아보고 그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이게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수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량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 보석도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19일 오늘은 굵직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우선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보다 징역형이 2년 늘어난 탓인데요.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건 정말 죽기보다 더 싫다고들 말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야죠. 그간 말도 안 되는 보석으로 또 특혜도 누릴 만큼 누렸고 몸보신도 좀 하셨으니 이제는 제대로
형을 사셔야죠. 그게 윤 모시갱이가 한결같이 말하는 법과 원칙대로인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일부 부장검사 정영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0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고 추징금도 163억 원가량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컴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 달러, 하나로 약 51억 6천만 원을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고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혹시나 사면이나 특사 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어림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망가진 강들이 다시 맑은 물로 되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설령 그게 몇백 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이명박을 보내고 이재용을 살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가끔 떨어진 권력보다 돈이 더 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준영 판사는 과연 퇴임 후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들 어딘지 아시겠죠?